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약 3주 전에 그 교육받으신 회원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 계속 진행 사항은 알려드렸는데 오늘 일단 실전 테스트 가능한 버전 1.0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의뢰하신 회원님도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저 혼자 하느라고 최적화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 시스템 개발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챗 GTP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전략을 만들고 챗 GPT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기존에는 무조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로직을 집어넣고 수정을 볼 때 챗 GPT한테 물어보는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혼자 할 때는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손익도 같이 보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소식을 바꿨는데 수익은 크게 났어. 기존 시스템보다 수익 크게 났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챗 GTP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익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나은 건가 물어봐요. 그러면 수익은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략 수치 보는 것 중에서 뭐 샤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져.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진행을 안 시키는 방법을 했어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기호를. 그리고 손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기 표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화는 이거예요. 이 밑에 거는 AWMA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지표도 같이 올려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요것만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게 뭐가 있죠? 올려드린 게 일단 요거죠. 전투고요. 매물대, 그죠? 매물대. 그 다음에 요거 스마트 밴드하고 미래 가격이죠. 구조는 이래요. 매물대 위에 있고 스마트 밴드 위에 있고, 그러면 매수를 해서 미래 가격에 팔아내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이베스트로 만들었는데, 이베스트란 이유는 기존의 NH는 현지 시간을 제공을 안 해요. 한국 시장 걸로만 시간을 줘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클릭 하시고 차트 속성 보고 배경을 보면 뉴욕 시간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시간대예요. 그래서 기본 핵심은 매물대와 스마트 밴드, 그 다음에 미래 가격에서 청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간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뉴욕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제가 보면 이것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시가하고 종가가 한국 시장으로 맞추게 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서 제공하는 시가하고 종가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나스닥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나스닥 미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 시가를 잘못 잡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시가와 저가를 어떻게 잡냐면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이 나스닥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의 시가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나스닥 정규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가로 잡고 그 다음에 정규장이 끝나면 그날의 종가를 잡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봉 단타 매매 시 시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잖아요. 국내 선물도 시가, 저는 그 리딩을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시가 위에서만 매수를 하고 시가 아래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게 신상에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 정규 시간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자, 시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냐면, 나스닥 정규장이 9시 30분 시작인데 8시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면 마감하는 걸로. 그 전 시간 24시간 돌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찾아보다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8시에서부터, 그러니까 1시간 반 전부터 시작을 하게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시간 이전 시간은 물론 움직임이 클 때도 있지만 그거는 주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섹션에는 현지 시간도 중요하지만 런던 시간도 중요해요. 런던 시간에 고가와 저가를 체크를 해서 런던 시간의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매물대와 미래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래 가격 도달하니까 일부 청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인공지능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일단 최저가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됐어요. 최저가의 늪 빠지게 되면 진입 횟수가 줄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횟수를 보면 465회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볼게요. 자,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요 표를 복사를 해서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아래 표로 각 항목 설명하고 기준치 대비 전략치를 설명해 주세요 하고 기본 종합 분석을 올려봤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설명도 같이 들어가요. 설명도 같이 들어가. 지금 현재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잡혀 있는데, 그 이베스트 같은 경우 그 정권은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딱 1년치만 해볼 수밖에 없어요. 대략 보면 총 수익은 3,400 정도, 3,400만원 정도, 원 단위로 환산을 한 거니까. 근데 총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총 거래 횟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래 횟수 456회.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충 한 2,900만원 정도. 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계약을 하면 두 배가 되겠죠. 연평균 손익 2,900. 거래수 465회. 465회면 매일 한 번 이상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겨낸 거라서. 그래서 승률은 한 65% 정도 돼요. 평균치가, 보통 시스템은 평균치가 50에서 55%거든요. 뭐 그 정도 나온다고. 평균 수익은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비가 중요하죠. 손익비
65% 들어가서 65% 승률에서 손익비가 약 1.9 정도 나와요. 보통 손익비가 1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론상 수익이 그래야지 가능하죠. 그러면 1.5 이상만 돼도 수익이 지속된다 보는데 1.9 정도 되면 거의 이상적인 구간이에요. 리스크 비교 지표 보면 최대 손실이 한 35만원에 4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총손익 나누기 총 손실하면 3.79가 나와요. 매우 우수한 거예요. 3.79. 기준치가 2점만 넘어가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3.79 굉장히 큰 수치죠. 수익률은 95%. 리스크 지표로 비교해 보면 보상 비율이 47.36 나와요. 47.66. 근데 이게 평균치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평균치가 15에서 30 잡아주는 거예요. 훨씬 높죠. 보상 비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 연속성을 보면 최대 수익 거래가 13일 정도 발생을 하고 13회, 그 다음에 최대 연속 손실이 4회 정도 발생해요. 기준은 한 5로 잡거든요. 이게 나오죠. 최대 연속 수익 거래수 13회. 평균이 한 8에서 10 잡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 연속은 평균이 5 정도 잡는데 이거는 4회니까 적은 거죠. 그래서 종합성과 종합 분석을 보면 전략 수익성 95%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위험 관리 최대 손실 한 40만원 정도. 이거는 왜 40만원이냐면 제가 이제 40만원 넘어가면 매매를 중지하게 해놨어요. 그날 매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손실이 날 때는 3회, 1회 3, 1일 동안 3번 이상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손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마저도 일정 손실이 되면 하루에 뭐 50만원 잡았나 그럴까요? 50만원 넘어가면 그날은 매매를 종료해 버리는 거예요. 슬리피지 수수료 그리고 필요하죠. 슬리피지하고 수수료 적용돼 있어요. 어떻게 적용돼 있냐면 찍어보고 수수료 네티 슬리피지 0.5 PT 이렇게 놨어요. 수수료 슬리피지 다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전략 분석에 대해서 이 표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조정 총손익은 뭐냐면 이거 뭐냐면 특이치 있죠. 특이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며칠인가 한 350만원 일을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숫자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특이치 제거해도 수익은 2,900만원 정도 합니다. 수익 편차 낮을수록 좋은데 202.86. 그 다음에 손실 편차 75.94.
특이치 제거해도 수익은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샤프 비율이 뭐냐면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보정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1점 이상이면 양호한 건데 1.38이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리나 인덱스도 제일 중요해요. 리스크 대비 누적 수익률인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수익은 높은데 이 두 개의 수치가 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뢰하시는 회원님한테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되게 만들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리나 인덱스 같은 경우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만 되면 1000에서 3000만 돼도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많이 넘어가죠. 기준 대비 5배 이상 양호하다는 거예요. 리스크 대비 누적 수익률이. 비용 반영 후에도 우수한 수익성과 순이익이 유지되고 있다. 특이치 제거해도 수익이 변화 크지 않음. 그러니까 아주 크게 수익 난 거를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이 항목들을 분석하다가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그래서 뭔데? 샤프 비율 나오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지표로 리스크 대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리스크 대비 1.0 이상이면 우수인데 1.38 매우 양호. 장기 운영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죠. 자, 총순이익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승률. 승률 60%만 넘어도 되는데 평균 손익비가 1.95. 그러니까 손익비 2배 이상 번다는 거예요. 손실 날 때보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벌면 원래 50%만 승률 50%만 돼도 이기는 게임인데, 낮은 리스크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 리나 인덱스가 얘기했죠. 5 이상이면 많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현재 수치 매우 우수. 조정 수익 나누기 조정 손실 비율 3.31. 2점 이상이면 좋은 전략인데 3.32. 변동 개수는 300. 그러니까 변동 개수는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 선물의 특성상 변동 개수가 크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5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가능이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 실전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고 잡아줬어요. 물론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슬립 시장 다 반영해놨어요. 거래 비용이랑 연속 손실 감내 능력이 있어야 함. 연속 손실 감내 능력이 있도록 했어요. 몇 회 이상 손실 보면 매매 종료, 얼마 이상 손실 보면 매매 종료 이렇게 냈어요. 판단 기준은 조정청 손익,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겠죠. 샤프 레이토 1.38, 승률 65, 평균 수익비 1.9. 1.5면 고효율 전략인데 이건 1.95예요. 조정 수익 나누기 손실 비하면 3.3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손실의 3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최대 손실 38만원,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잡아놨어요. 손절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죠. 이거.
연속 손실 최대 횟수 4회. 특이치 제거하고도 2,900만원. 이나 아주 훌륭하다고 했죠. 번동대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나스닥 구조상 거래수 465.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충분한 데이터 수, 백신뢰도 확보 가능. 최적화를 하게 되면, 과최적화를 하게 되면 매매수가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슬리피지 0.5pt 줬는데, 이건 물론 이게 전부 시장가 매매거든요. 그래서 손실 볼 때도 있고 슬리피지로 수익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0.5 정도면 괜찮다고 본 거예요. 이거 체결 시간은 발생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시장가 매매를 돌려봤을 때 크게 발생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1분봉에 맞췄기 때문에 슬립시가 다른 5분봉, 3분봉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유를 요약해 주는데, 수익성 당연히 좋아야 되죠. 안정성 중요하죠. 양호. 리스크 관리, 우수, 비용, 현실적, 실전 지표, 정확.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위한 위험관리 규칙을 예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회 총 손실이 얼마 이상이면 그만두라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인공지능도. 근데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1일 한도 초과시, 손실 초과시 매매 중단. 이것도 반영이 돼 있어요. 1일 50만원 넘어가면 매매 종료시키겠다는 거예요. 거래량 조절, 계약수 유지 계속되고 있죠. 연속 손실 제한, 연속 손실 제한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여유자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심리관리도 중요하죠. 통계적 결과로 65%니까 돌려봐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항목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현재 거래수는 적정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거래수 465에는 전략의 실용성과 실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1분분 전략인데 월 평균 33번. 그러니까 한 번은 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 또는 2번 들어가서 수익 내면 종료시키고, 그러니까 최저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왜 적정하냐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줘요. 통계학적으로 신뢰도 확보 기준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얘는 465회. 그러니까 모수가 많아야지 평가를 정확히 내릴 수 있다는 거죠. 1분봉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과매매 없이 하루 1, 2회 수준은 매우 바람직함. 정확할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매매를 종료시킨다는 겁니다. 거래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샤프 레이트, 거래 횟수 대비 높다는 게 더 중요하죠. 과매매 위험 없음. 하루에 한 번, 2번 진입한다는 걸 전략 신호가 과도하지 않고 트레이더가 감당 가능한 빈도 수준.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저녁 현재 시간으로 8시, 아침 8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9시 정도 되죠. 9시에 켜놓고 그날 당일로 매매를 종료하게 해놨으니까
그 예스트레이더 단점이 하루가 지나면 아침에 꺼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청산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 매매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수치들을, 아까 중요한 수치 뭐라고 그랬죠? 요 5가지 요거를 수익에만 맞추지 말고 요거를 항상 비교해 보면서 매매를 시스템을 만드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시스템식 받아서 매매 운영하실 때 꼭 챙겨봐야 될 게 요거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회원 전략분석법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손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요 틀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그물망 보는 법은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해드릴게요. 이건 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락도 마찬가지. 1차 하락, 눌림, 2차 하락, 눌림, 3차 하락, 4차 하락.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거 분봉이거든요. 분봉이니까 하락이 시작되고 70분이 흘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70분이나 흘렸는데 여기서 또 매도가 진입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락이 시작되고서 몇 틱 크기로 움직였냐, 700틱 이상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있으면 700틱이 움직이고 1시간 이상 내려갔는데 계속 진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청산도 미래가격 도착하니까 청산을 시키죠. 그럼 약 한 600틱 수익 났다는 뜻이에요. 요거 보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